진우 요거 프린트 20번까지 풀어놨나요? 아니요. 안 풀었어요? 못했어요. 자 8번까지. 그래요 25번까지 20번까지 중요 문제 쭈르륵 스캔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왔어요? 빨리 앉아요. 자 71을 주어진 B로 나누어 보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되게 어렵게 했어요. 그쵸? 주어진 B로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읽고 뭐 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비례 배분. 그렇죠. 빨리 나와야지 왜 대답이 안 나올까 여러분. 비례 배분해주세요 였어요. 그쵸? 원형해보자. 3.6과 4.5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만들려면 36대 45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러면 4대 5. 되는 거네요. 잘했어요. 자 이제 72를 4대 5 비례 배분 해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8. 72를 9로 나누면 8이고 그래서 8 곱하기 4대 8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32대 40으로 72가 비례 배분되는 것이네요. 좋습니다. 자, 우유 2리터를 13대 7로 나누어. 여러분 이것도 지금 비례 배분인 거 알겠습니까? 2리터를. 자, 그랬을 때 각당 몇 리터입니까? 2리터를 20으로 나눈 것 중에 13만큼이 이제 빵을 만드는데 사용한 우유가 될 것이고 2리터의 20분의 7만큼이 우유는 쿠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를 20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10분의 13리터 될 것이고요. 여기는 10분의 7리터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요. 자, 요거를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 읽고서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가로랑 세로랑 있는데 이 둘레라는 게 뜻하는 게 뭐예요? 가로 곱하기 이거라고 세로. 그렇죠. 여기 가로, 이 길이가 가로, 이 길이가 세로, 요 길이도 가로, 이 길이도 세로로인 거고, 여러분 둘레라는 건 가로 두 개랑 세로 두 개라는 거.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라는 거. 이 110이 뜻하는 건 둘레인 거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이다? 55인 거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한치의 망설임이 있어서도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려운 수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문제를 읽으면서 도로 양쪽 끝에 나무를 심어요. 똑같아. 알았어? 도로 양쪽 끝에 나무를 심어서 15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런 거 있죠. 양쪽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한쪽에는 76그루의 나무가 심겼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알겠어요.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효준이 손가락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55를 7대 4로 비례 배분하시면 되는 거고, 가로는 가로 대 세로가 7대 4니까 가로는 55 곱하기 11분의 7만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5대니까 가로는 35cm입니다.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나요? 좋아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기네요 문제가. 꼼꼼하게 읽으면 쉽습니다. 이런 긴 문장 나왔을 때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읽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합금이라는 건 여러분 섞여 있다는 거죠. 그쵸? 장식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어느 장식품 가게에 구리와 아연의 무게의 비율을 3대 2로 해서 빨리 앉으세요. 황동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구리의 무게가 3일 때 황동 장식품의 무게는 몇인지 구하여라.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구리와 아연의 무게의 비가 3대 2. 구리 대 아연의 비가 3대 2. 지금 문제에서는 구리의 무게가 6 나왔어요. 얘가 6이니까 여러분 아연은 몇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4여야 돼요. 그쵸? 3대2는 6대 4 만들고 아연의 무게는 4인 거고 황동 장식품의 무게는 그럼 6 더하기 4에서 10kg입니다. 나왔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휴준아 손가락 그만해라.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이런 퍼센트 문제인데 여러분 다 알아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그 매 순간순간마다 알겠지만 혼자 풀라 그러면 그때그때 또 안 됩니다. 자, 두 권의 책값이 6,300원이고요. 2학기의 책값은 1학기의 책값의 20%다 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책이 100원이었으면 2학기 책은 얼마라는 거야? 80%니까 80원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학기 책의 가격 대 2학기 책의 가격의 비가 100대 80, 그러니까 간단하게 5대 4. 이 5대 4는 1학기 책이 5K예요. 2학기 책은 4K예요. 합쳐서 6,300이 9K가 6,300 따라서 K는 700. 그러면 2학기 책값은 2학기 책값 2,800원 끝인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읽으면서 구해야 되는 게 2학기 책값인 걸 정확히 확인을 하면 한 번 계산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도형 문제 여러분, 도형 문제는 눈이 바빠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도형에서 어느 부분인가를 확인을 바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밑변이 50, 높이가 20, 삼각형 모양의 밭을 넓이가 1대 4가 되도록 나눈다. 나누어진 두 개의 밭 중 더 넓은 밭의 넓이.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 넓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1대 4 비례 배분하고, 그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넓은 부분 구해주세요. 얘만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4분의 5분의 4. 정신 차려야죠, 그쵸? 이게 알면서 이런다니까, 진짜로? 그치? 네. 이 습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대답하는 거. 500을 구하고 여기에 5분의 4까지 하면 400. 그렇지. 답은 400. 이 진짜로 알면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집중해야 돼요.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이 각도는 여러분 이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 이 16번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죠. 각도 문제 여러분 되게 쉬운 거. 이 평각이라는 건 몇 도예요? 요거 180도예요. 그쵸? 뭐부터 시작해요? 전체 한 바퀴가 원이 360도인 거 요거부터 생각해서 딱 반으로 나누면 180인 거. 그러니까 180을 4대 5로 비례 배분을 해주면 여기는 80과 100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좋습니다. 한 장을 만드는데 14번을 보시면 나무와 물이 4분의 3과 5분의 3의 비율로 사용됩니다. 얘도 우린 이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4분의 3 대 5분의 3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한다? 곱하기 20을 한다. 뭐를 자연수로 바꿔요? 분수를 자연수로 바꿔요. 그래요. 맞아요. 양쪽에 똑같이 20을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5 나올 거고 여기는 12 나올 거고 3으로 약분하니까 얘는 5대 4. 9를 5대 4로 그렇게 하면 나무 대 물이 5대 4니까 5kg 필요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쵸? 바로 넘어갈게요. 15번 알겠습니다. 그래요. 미안. 태연이네 집에서 고모댁까지 가는 거리는 42km입니다. 고모댁에 가는데 걸어서 간 거리는 버스로 간 거리의 11분의 3입니다. 인 거예요. 버스로. 그렇지. 버스로 간 게 이만큼이면 걸어서 간 거리는 이만큼인 이게 11K일 때 요게 3K가 나오면 버스로 간 거리의 11분의 3이 걸어서 간 거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게 걸어서 가고 버스로 가서 총 14K가 되는 건데, 그치. 예신이가 지금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42km입니다 라는 거네요. 따라서 걸어서 간 길이 K는 3km인 거죠. 아니 3km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걸어서는 9km입니다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네. 자 17번 19번 학생회장 투표를 했는데요. 영채와 재우의 득표수의 비가 105대 195.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일단 5로 나눠서 21대 39인가요? 39네요. 그쵸? 이게 5 곱하기 40이 200이니까 5만큼 빼게 5 곱하기 39가 195예요. 계산을 여러분 쉽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1대 39가 아니네. 얘도 얘는 7대 13인 거네. 그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는 재우는 영채보다 몇 표 더 많이 얻었냐잖아. 지금 우리는 영채와 재우구나. 이게 영채 대 재우의 득표수의 비가 7대 13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안 멈춘다 그랬어? 영채는 7K를 얻었어요. 재우는 13K를 얻었어요. 까지 가야 돼요. 이것까지 가야 계산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합쳐서 20K가 280인 거 쓰세요. 20K는 280. 이거 한결아 선생님이 알아. 이거 그냥 암산 되는 거 안다고. 그래서 근데 암산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K는 14 써놓고, 자, 여기서도 쉽게 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는 7K가 몇인지를 98인지를 구하고 13K가 여기에 몇이야? 52에 13에서 182인 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차이라고. 재우가 영채보다 얼만큼 더? 6K만큼 더. 그러니까 84표를 더 많이 얻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낮과 밤의 길이는 이 문제 푸는데 또 누군가가 하루는 24시간이죠.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이번에도 또 몇 시간 몇 분 더 깁니까? 예요. 그렇죠? 차이를 구할 거예요. 낮이 몇 시간이고 밤이 몇 시간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차이만 구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4.2 대 5와 4분의 1이면 얘는 몇이야 그럼? 10분의 42. 그러니까 5분의 21 대 4분의 21인가요? 그러네요. 얘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4대 5 나올 거예요. 그쵸? 4대 5 나올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21 약분해주고 여기에 20 곱해주면 4 나올 거고 여기에도 20 곱해주면 5 나올 거네요. 4대 5입니다. 나왔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여기 치읓 받침으로 오타가 있네요. 낮은 24시간 곱하기 9분의 4 가져갈 거고 밤은 24시간 곱하기 9분의 5 가져갈 건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차이 알고 싶으니까 24 곱하기 그냥 9분의 1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8시간인 거고, 그럼 얘는 2와 3분의 2니까 2와 3분의 2 시간이니까 2시간 하고도 그렇죠. 40분. 문제에서 여러분 원하는 모양이 몇 시간 몇 분 더 긴지 구해달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그냥 몇 시간 더 깁니까를 물어봤다면 그냥 2와 3분의 2시간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2시간이 아니고 2와 3분의 2시간이라고. 그렇죠? 단위 변환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18번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연필 오타가 있고요. 오타는 몇 개? 60개.
60개. 60자. 안타스는 12개니까 얘는 60자로 그쵸? 자, 연필을 지연이에게 전체의 3분의 1을 줬고요. 그럼 지현이는 몇 개? 20개 가져갔네요. 나머지는 40이 되고 3대 2의 비로 여기에서 얘를 3대 2로 영희와 명선이에게 이렇게 배분해달라 라는 거였네요. 그쵸? 그러면 얘를 3대 2로 나누어줘야 되니까 영희가 가져가는 건 40 곱하기 5분의 3, 명선이가 가져가는 건 40 곱하기 5분의 2. 영희는 몇 자루를 가져갑니까? 요거 알려주세요. 좋아요. 24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얇나요? 자, 144짜리를 5대 4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 둘레 길이가 144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72를 5대 4 비례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2 곱하기 9분의 5 하면 40이 되고 72 곱하기 9분의 4 하면 32 되는 거고 두 개 곱해서 1280 제곱센티미터 나와주면 끝인 거네요. 그쵸? 좋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고요. 그쵸? 똑같은 문제고 아, 똑같은 문제. 그러네요. 다 똑같은 문제네요. 좋아요. 아. 얘도 똑같은 문제네. 그치? 27번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여러분 그쵸?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고요. 나머지 문제 요 27, 28 풀이 지금 같이 하고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버지께서 형과 나에게 모두 15,000원을 용돈으로 줬어요. 다현이랑 선생님이랑 아빠한테 15,000원씩 받았어요. 아니다. 다현이랑 선생님이랑 아빠 하니까 이상하네. 예신이랑 다현이가 아빠한테 15,000원, 선생님한테 15,000원을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예신이를 언니라고 할까요? 학원 들어온 지 더 오래됐으니까. 자, 예신이는 다현이보다 2와 4분의 3배를 더 받았습니까? 다현이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현이를 A라고 하고 예신이를 2와 4분의 3, 즉 4분의 11A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은 B가 이제 11대 4예요. 간단하게 표현이 되세요? 네. 이게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11대 4가 됩니다를 만드는 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다현이를 A라고 표현을 하고 예신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4분의 11A 그러면 11대 4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지. 예신이가 11K 다현이가 4K. 형과 내가 받은 용돈 각각 얼마입니다. 그러면 15,000원의 15분의 11과 15,000원의 15분의 4인 거. 그래서 11,000원과 4,000원 이렇게. 알겠지? 여러분 이런 문제 쓸 때 귀찮다고 11,000원 4,000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습관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형은 15,000원이 아니죠. 11,000원. 동생은 4,000원. 정확히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 쓰고 박스 똑바로 쳐주시고요. 형이랑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자, 100만 원. 28번 보겠습니다. 영진이와 현자는 이름이 현자네요. 3.6m짜리 색테이프를 7대 5의 비율로 나눠갖고 꽃을 만들었고요. 그랬을 때 테이프의 비율을 알려달라고 했네요. 자, 3.6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는 거네요. 얘는 360cm 되는 거고 7대 5로 비례 배분하면 얘를 12로 나누면 이제 30을 210cm와 150cm. 이게 이제 영진이 여기에 현자 정확히 써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에요. 사소한 습관. 알겠죠? 답 쓰는 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29번. 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쵸? 둘레가 18m. 둘레가 1.8m 켜질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이 180cm에서 얘는 90cm 그쵸? 그러면 3대 2로 비례배분해주면 5로 나눠서 54와 그 다음에 36이에요. 이렇게 얘가 가로예요. 54cm예요. 세로는 36cm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31번 어려웠죠? 그쵸? 보도록 합시다. 평행사변형은 여러분 어떤 성질을 가져요? 대각선이 있으면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넓이가 똑같이 2등분.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네 개의 지점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개의 지점으로 나눠지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네 개가 넓이가 다 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핵심이에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수직 2등분 아니에요. 그냥 2등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게 평행사변형에서 만약에 이게 수직으로 2등분합니다가 나오면 얘는 1차적으로 마름 모입니다가 나와야 되고 이 네 개 2등분되는 모든 모든 대각선의 2등분된 선들이 길이가 다 같다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까지 갖춘 거예요? 직사각형이다 조건까지 갖춘 거예요. 마름모는 수직으로 만난다.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요렇게 길이랑 요렇게 길이랑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선분 니은 비읍 대 비읍 디귿 봅시다. 이게 2 대 1이래요 여러분. 그치? 자 그럼 여기에 니은과 디귿에서 비읍이라는 점은 어떤 점이에요? 비읍이라는 점은 니은 디귿을 2 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내분한다? 그럼 여기가 비읍이에요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전체 평행사변형이 있고 얘는 그 전체의 딱 반이고 그치? 얘는 그 반의 얼만큼? 3분의 2인 거죠. 반의 반이라니. 반의 반이면 4분의 1인데 그치? 그거 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합시다. 기역 시옷과 시옷 비읍 여러분 얘는 읽을 때 시옷입니다. 시옷 그쵸? 기역 시옷과 시옷 비읍은 어떻게 나눠져요? 이제 여기서 시옷이 3대 2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여기가 시옷이에요. 가운데 미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120일 때 사각형 미음 시옷 비읍 디귿을 구해달라라고 했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알고 있는 건요. 전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120이라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은 넓이가 몇이에요? 기역 니은 미음은 딱 전체 몇 분의 몇이에요 이거는? 이게 2분의 1이야? 아닐걸? 4분의 1 그래.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전체는 120 30 그래. 나누기 4하니까 30 제곱센티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일단 생략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30인 게 나왔어. 그리고 얘도 30인 거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비읍은 몇이에요? 삼각형 기역 니은 비읍은 몇이에요? 요만큼이 전체의 반인 60이었어요. 그쵸? 60에서 얘 대 얘가 40이 나와야 되는 거네요. 얘는 4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기역 비읍 디귿은 몇이에요? 삼각형 기역 비읍 디귿은 얘는 20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럼 뭐 할 수 있나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미음 비읍 보조선입니다. 미음 비읍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구한 기역 비읍 디귿
삼각형의 넓이를 요 선생님 방금 그어놓은 보조선에 의해서 딱 반으로 나뉜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삼각형 기역, 비읍, 미음, 대 삼각형 미음, 비읍, 디귿 이렇게 할게요. 문제 따라왔어요, 여러분? 기역, 비읍, 미음, 대 미음, 비읍, 디귿. 얘는 지금 그래 보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편할 것 같네요. 기역, 니은과 평행한 보조선을 비읍을 지나도록 이렇게 옮겨주면요, 여러분 지금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돼? 밑변 기역 미음 대 미음 디귿 1대1의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 1대1입니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기역 비읍 미음은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 나오겠네요. 얘도 10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역 비읍 미음을 옮겨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요 였다 이렇게 옮겨 볼게요. 얘가 지금 기역 비읍 미음이고 기역 비읍을 점 시옷이 3대 2로 나누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요만큼은 넓이가 어떻게 되죠? 10에서 3대 2로 비례배분이 돼야 되니까 삼각형 미음 시옷 비읍은 4입니다. 나오네요. 됐어요? 자, 그럼 끝났죠? 우리가 알고 싶은 미음 시옷 비읍 디귿이 요 부분이고요. 그치? 네. 그 중에서 여기가 4인 거 나왔고 미음 비읍 디귿은 몇인 거? 10인 거 나왔네요. 답은 몇이 될까요? 14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게 어렵죠, 그쵸? 잘 쪼개줘야 합니다. 그림도 크게 그려서 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30번. 여러분 이런 문제 복습 다시 한번 하세요. 알겠죠? 그림을 다시 크게 그려서 보조선도 그어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등적 변형을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로 가져가야 됩니다. 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이 축구 경기를 해서 이긴 팀은 햄버거 25개를 받습니다. 1번과 2번이 가지고 있는 햄버거의 수의 비는 1번이 이기면 1대1이 되고 2번이 이기면 2대3이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쵸?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1번과 2번이 가지고 있던 햄버거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나왔네요. 그쵸?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기권했습니다. 이긴 팀은 25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쵸? 그냥 여기서 이미 나온 건데. 이긴 팀은 25개를 받는데 1번과 2번이 가지고 있는 햄버거 수 1번이 이기면 원래 동그라미랑 세모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1번 동그라미 세모 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 했다고? 1번, 2번. 1번이 A만큼 가지고 있어요. 2번이 B만큼 가지고 있어요. 할게요. 1번이 이긴다 쳐봐. 그러면 1번이1번 윈을 하면 A 플러스 25 되겠죠? 그치? B는 어떻게? 그냥 B야. 그치? B는 졌으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맞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데요? 1번이 이기면 어떻게 된대요? 1대1이 된대요. 이거 두 개가 같다고. 됐나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2번이 이기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B라는 건 A 플러스 25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뭐 해야 돼? 2번이 이기면을 만들어 봅시다. 2번 윈이면 A는 그대로 A가 올 거고 2번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50이 되는 거 맞아요? 처음에 원래 2번이 25개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오케이. 그러면 50개가 더 많아지는 거네. 2번이 이길 경우에. 자, 얘가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된다. A 대 A 플러스 50이 2대 3이 된다. 나왔네요. 그쵸? 자, 비례식이 나왔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1은 50. 1은 50이라고? 네.
비례식이 나왔어요. 뭐 할 수 있어요? A 대 B가 아닌데 이렇게 A 대 A 플러스 50이 2 대 3이다 나왔어요. 뭐 할 수 있어요? A는 2K고 그래 A는 2K고 A 더하기 50은 3K 그것도 좋은데 비례식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게 나와야죠. 오케이? 자 내항의 그래 외항의 곱은 3A야. 내항의 곱은 어떻게 나오죠? 네모 더하기 50 네모가 어딨어? A 더하기 50 하고서 여기에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분배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호야? 2가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니까 3A는 2A 더하기 100. 그치? 그럼 3A와 2A의 차이가 100이다 라는 거죠? A는 100 A는 100. 좋습니다. 1번, 그러면 여기 1번이 가지고 있던 게 100인 거고 2번이 가지고 있던 건 125가 되는 거네. 1번과 2번이 가지고 있던 햄버거는 모두 225개입니다. 나오는 거죠. 비례식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이게 25개 차이입니다. 요거까지는 했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요거까지는 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2반이 이긴 경우는 얘는 그대로 A로 시작. 2반은 A 플러스 50으로 시작.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2 대 3이 된다니까 비례식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비례식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비례식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33번 보겠습니다. 진호의 방과 영준이의 방은 둘레가 같은 직사각형 방이에요. 둘레가 같은 직사각형 방. 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진호의 방은 5 대 3이에요. 그러니까 둘레가 같다라는 건 가로 플러스 세로가 똑같다라는 거네. 그치? 그랬을 때 진호의 방은 5 대 3으로 영준이의 방은 3 대 1이에요. 진호 방은 5 대 3. 여기 5A 대 3A 할게요. 그리고 영준이의 방은 3 대 1. 3B 대 B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누구? 진호 방, 여기는 영준이 방. 진호 방 5 대 3인가요? 맞아요? 자, 일정한 빠르기로 진호의 방을 청소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얘 방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같은 빠르기로 영준이의 방은 여기는 얼만큼 걸리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둘레가 같다예요. 둘레 15A 제곱이 아니고 둘레가 같다예요. 요 5A 더하기 3A와 3B 더하기 B가 같아야 돼요. 5A는 5A가 아니구나. 8A는 4B입니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2A는 B인 거죠? 그럼 여기서 A 대 B는 몇 대 몇이야? 2대 그거 한 1대2죠. 왜 2대1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2대1이라고 하면 비례식 까먹었나 본데, 우리? 이렇게 하면 2B가 나오는데, 내항의 곱은? 아니죠, 지금? 1대2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내항의 곱이 B가 나오는 거고, 외항의 곱이 2A가 나오는 거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라 그랬죠? A 대 B가 1대2예요. A는 K, B는 2K. 1K 안 하고 K는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5A가 아니고 5K 될 거고 3A가 아니고 3K 되는 거고요. 영준이 방은요 6K 되는 거고 세로는 2K 되는 거죠. 그럼 진호 방은요 15K 제곱, 영준이 방은 12K 제곱. 자, 15K 제곱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렸대요. 그럼 여기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은데 15K 제곱 대 12K 제곱은 여러분 5 대 4라는 거네요. 면적이 진호 방은 5만큼 그리고 영준이 방은 4만큼이래. 그럼 그 영준이 방 청소하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리겠네.
얼만큼? 5분의 4만큼. 2시간에 5분의 4만큼.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5분의 4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5분의 8 시간 나오겠네요. 그쵸?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해달래요. 1시간 1과 5분의 3이죠, 여러분? 그럼 5분의 3시간은 몇이에요? 36분 나오는 답이네요.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34번부터 여러분이 쉴 새 없이 문제 풀 거예요. 집중하세요. 알겠죠? 한순간도 집중력 놓치지 마세요. 자, 두 개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평평한 바닥이 평평한 수조가 있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있는데 물 위에 나온 자의 길이는 하나는 3분의 1 이만한 자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2분의 1 이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쵸? 두 자의 길이의 합이 28cm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자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이 자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요? 그냥 3분의 1대 2분의 1. 3분의 1 대 2분의 1? 튀어나온 게? 3분의 1 3분의 1 튀어나온 게 3분의 1 튀어나온 게 3분의 1, 2분의 1인 거를 가지고는 식을 만들기가 힘든데? 앞에 오세요. 전체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전체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있어요. A 더하기 B가 28 좋고요. 다음에 3분의 2A는 2분의 1B라고 하겠습니다. 튀어나온 게 3분의 1인데 잠긴 건 3분의 2잖아. 네. 그게 같은 거잖아, 길이가. 그치? 그러면 분수 마음에 안 드네요. 양변에 똑같이 6 곱하겠습니다. 네. 곱하기 6, 여기도 곱하기 6. 그러면 약분해서 4A는 3B. A 대 B는 몇 대 몇? 3대 3대 4. 확인하세요. 내항의 곱 3B, 외항의 곱 4B 확인하고 여기서 끝내지 말라 그랬죠? A는 3K, B는 4K. 여러분이 이만큼 그대로 써줄 수 있으면 우리 방특 잘한 거예요. 알겠어요? 풀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아직 안 풀었나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아직 못 풀었나요? 저도 아직 못 풀었어요. 자, 그러면 그치, 좋아. 7K, A가 3K가 되는 거고 B가 4K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림을 잘 그렸으면 A가 짧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쵸? 7K는 28, K는 4. 그러면 자를 세운 수조 안의 높이는 A가 3K가 되는 거니까 담긴 건 2K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K는 4래매. 그러면 8cm입니다. 끝인 거네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35번. 증발은 액체가 표면에서 기체로 변화하여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증발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쵸? 액체가 기체로 이거 어떻게 변하는 거야? 기화합니다. 알고 있나요? 네. 배웠나요,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네요. 액화 그리고 응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물질은 여러분 세 가지 형태를 띱니다.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융해죠. 융해, 녹는 거. 그쵸?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기화인 거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은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근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승화입니다. 승화. 한 번에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걸 생각하세요. 얼음이 녹는 거. 그쵸? 그리고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이 이게 기화. 근데 고체를 한 번에 뜨겁게 끓이면 이게 승화가 수증기로 한 번에 변하는 게 승화되는 거예요. 얼음이 물에다가 수증기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건 액체가 이렇게 여기에 담아놨는데 여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거가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양이 점점 줄잖아.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 여기서 기화가 되는 현상인데, 증발이 되는 현상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이 증발해서 물이 양에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요. 이때 물과 설탕의 비가 4대 1인 설탕물 2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에서 증발해서 물과 설탕의 비가 3대 1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물 대 설탕이 4대 1이라는 200g에 설탕물은 얼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설탕물 200g이고 이제 여기에 4대 1로 물 대 설탕을 비례배분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설탕은 얼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 대 설탕이 4대 1이면 전체는 200g 된다라는 거. 200g일 때 그럼 물이 아니고 설탕물은 200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물은 160이 맞고 설탕은 200이 맞는데 160만큼의 설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0 플러스 40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설탕이고요. 얘는 거기에 들어있는 물인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대요? 이 상태에서 뭘 시켰어요? 가만히 놔둬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쵸? 증발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렇죠. 물 대 설탕이 어떻게 됐다고? 3대 1이 됐다라고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근데 증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설탕은 물 안에 녹아있는 설탕, 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 양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40이 있을 거고, 그럼 여러분 이게 3대 1이 되려면 여기에는 물이 얼만큼 있어야 돼, 이제? 120만큼 있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설탕 40만큼 있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럼 증발된 물의 양은 몇이에요, 여러분? 160에서 120으로 줄었으니까 40g입니다. 나오면 됩니다. 과학이 이해가 되면 쉬울 거고 아니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570개의 물을 도매와 소매로 5분의 4대 15%의 비로 나누어 팔았습니다. 나왔어요. 5분의 4는 말 그대로 5분의 4 놔두고 15%는 몇 분의 몇? 15%는 퍼센트 100분의 15인 거죠. 잘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15를 약분해서 얘를 이제 5분의 4대 20분의 3 이렇게 놔두고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20 곱해서 여기에 20 곱해서 좋아요. 16대 여기 20 곱해서 3으로 570개의 물을 도매 대 소매 대 소매로 16대 9로 나누어 팝니다. 오케이? 16대 3으로. 그러면 570을 전체의 16대 9니까 여기서 도매로 파는 건 어떻게 구할 거예요? 570 곱하기 19분의 16 나와요? 그럼 소매는 어떻게 나와요? 몇 개예요? 570 곱하기 19분의 3 나오겠죠, 그쵸? 약분하면 30개, 그러니까 480개는 도매로 팔았다. 여기서는 약분하면 90개는 소매로 팔았다 인 거죠. 도매용은 한 개에 850원. 그러면 480 곱하기 850원. 다음에 소매용은 하나에 1100원씩 아니 90개를 하나에 1100원씩에 팔았다. 이거 계산해주면 우리가 물을 모두 판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 나오겠네요. 귀찮지만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귀찮지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48 곱하기 85 해볼까요? 몇이죠? 48 곱하기 85 하면 여기 240 나오는 거 맞습니까? 88에 64에 84 32 38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408000 나올 거고요. 여기는 99000 나오겠네요. 99000 나오겠네요. 000 여기는 170 507000 그래요. 그래서 570개의 물을 팔아서 여러분 물을 파는 건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570포기의 물을 팔아서
50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가 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돈 벌기 힘듭니다. 그쵸? 요즘 물가가 올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도매랑 소매랑 아까 원영현 선생님이 차이 설명해 주는 거 들었죠? 그쵸? 도매가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알겠어요? 많이 싼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식물원에 입장한 어른과 학생의 수의 비율은 3대 14고요. 학생 전체와 어른 전체의 입장료의 비는 5대 3이라고 합니다. 다 합쳐서 1037명이 입장했고요. 입장료의 합계가 68만 3,200원이다 예요. 그쵸? 학생 전체와 어른 전체의 입장료의 비가 5대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몇 명인지 우리 알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37명을 어른 대 학생에서 학생 아니고요. 학생에서 3대 14 비례 배분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하나 어른 구하려면 어떤 식이 나와야 돼요? 어른이 몇 명인지 구하려면 어른이 몇 명인지 구하려면 네. 1037 나누기 17 곱하기 3까지 한 번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17 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우리? 곱하기 17분의 3 한다고요. 알겠죠? 다나 그럼 다시 학생은 어떻게 나오죠? 학생은 1037 곱하기 14분 아니 17분의 17분의 14 잘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선생님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빨라질 거고 다나가 식을 세우는 것도 빨라질 거고. 자, 1037은 17로 나눠 떨어질 거예요. 그쵸? 어떻게 나눠 떨어지나요? 61인가요? 그렇대요. 61. 자, 그러면 61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얘는? 183명의 어른과 61 곱하기 14 하면 244와 61이니까 854. 854 맞죠? 854네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요. 조심하고요. 좋아요. 자, 어른이 183명 왔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학생은 854명 왔다라는 거 알아요. 그쵸?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입장료의 합계가 이만큼이에요. 전체 입장료의 비율은 5대 3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68만 3,200원에서 어른이 낸 돈과 학생이 낸 돈이 5대 3이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연이 어른이 낸 돈 구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식을 부르세요. 답을 구하면 18만 3,200원 곱하기 8분의 5 잘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비례 배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이 낸 돈을 구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68만 68만 3,200 곱하기 8분의 3을 해주면 이만큼을 5대 3 비례 배분을 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쵸? 683200을 6으로 나누면 8로 나누면 88에 64에 43엔 5에 40에는 32에는 400 85,400원이 될 거고 얘의 5배는 그럼 여긴 20, 55, 27에 58에 420, 00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어른이 낸 돈은 사실 어른이 낸 돈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어른이 낸 돈은 얼마가 된다? 42만 7천 원이 되는 거고 학생이 낸 돈은 854 곱하기 3 하면 1, 2에 5, 3에 16에 25 5, 6, 2, 0, 0, 원이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학생 1인당 입장료 학생 854명이 왔는데 얘네가 낸 돈이 25만 6,200원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구하면 돼요 이제? 25만 6,200원을 854명으로 나누어주면 1인당 입장료가 나온다라는 거네요. 그쵸? 복잡하네요. 그쵸? 몇인가요 그럼? 300원인가요? 300원일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네, 300원 나오겠네요. 엄청 싸. 학생 1인당 300원입니다. 나오네요. 응. 와, 진짜 쓴거 300원 내면 39번 봅시다. 매달 언니인 수민이가 버는 돈과 동생 수진이가 버는 돈의 비는 4대 3이래요. 쓰는 돈의 비는 15대 11이래요. 매월 각자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의 액수가 일정할 때 6개월 후 두 사람이 각각 60만 원의 돈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번 돈의 합은 얼마입니까? 나왔네요.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번 돈 이게 수민이 대 수진이가 몇 대 몇? 대답 4대 3. 그치. 자, 쓰는 돈 쓴 돈 15대 11. 얘는 15대 11 이렇게. 자, 이렇게 6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남은 게 이제 60만 원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여러분 4원을 보고 벌고 3원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15원을 쓰고 1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바꿀래 이거? 15K, 4A, 3A 이렇게 하고 15B, 11B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6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한 달에 4A 번 거에서 15B만큼이 빠지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게 한 달이야. 그 6번 해서 60만 원이 남았다는 건 얘가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남았다라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진이는요, 역시 3A에서 11B만큼을 빼주면 얘도 10만 원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게 자 보자 이제 둘 다 똑같이 10만 원이라는 거 알겠어요? 4A-15B 수민이가 번 돈에서 쓴 돈 뺀 것이 수진이가 번 돈에서 쓴 돈 뺀 3A-11B와 똑같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거 해보세요. 이제 얘를 양쪽에서 3A만큼을 빼주면 왼쪽에 A는이 나올 거고 오른쪽에선 뺄 셈 없으면 편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하기 15B를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 없어질 거고 요거 없어졌던 것처럼 오른쪽에 4B A는 4B입니다 나오죠. A는 4B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A 대 B는 4대 1인 거고 여기서 A는 4K, B는 K인 거죠. 1K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4A 빼기 15B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4A가 아니고 A는 4K, B는 K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이 16K 빼기 15B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빼기 15K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K는 10만 원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번 돈은요 4A1과 3A1이니까 번 돈의 합은 7A인데 이것은 28K겠네요. 요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28K는 280만 원이 된다. 풀이 끝이네요. 되게 어렵죠, 그쵸? 복습 똑바로 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문제들이 장난 아닙니다. 뒷부분에서는 38번 보면요, 직사각형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니은 비읍 대 비읍 디귿은 2와 2분의 1 대 3과 2분의 1이에요. 여기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와 2분의 1은 2분의 몇? 니은 비읍 대 비읍 디귿 몇 분의 몇 대 몇 분의 몇? 5대 2분의 7. 그럼 얘는 간단하게 몇 대 몇? 그냥 5대 7 하면 되겠네요. 분모 2통분돼 있으니까 2 날리면 되네요. 그쵸? 자, 좋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 이만큼이 지금 12입니다 나왔네요. 12가 5대 7이면 몇이죠? 말 그대로 그냥 5cm, 7cm겠네요. 그쵸?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72라고 했다라는 건
가로의 길이가 12인 게 나와 있으니까 높이는 6이에요가 바로 나오겠네. 그치? 그럼 가의 넓이 구하는 건 다 나왔네요. 가의 넓이는 8 더하기 5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에서 요거 3 만들고 13 곱하기 3이에요. 39제곱센티미터입니다. 끝입니다.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40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4대 3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 대 세로가 4대 3이래요. 직사각형이래요. 그림 그리면서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1.2배로 늘리고 요렇게 1.2배로 늘리고 세로는 1.5배로 늘렸어. 요렇게 늘리는 빨간색 사각형이다 라고 합시다. 자, 이거의 둘레의 길이가 55.8입니다.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원래는요 4a 대 3a예요. 변화 전에 가로 대 세로가 4 대 3이에요. 그래서 4a 대 3a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변화시키면 변화 후는 바뀐 후는 4a에서 1.2배 증가했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래요? 1.2배로 가로를 1.2배로 늘렸대. 원래는 4a였는데 1.2배로 늘렸대. 1.2배로 늘리면 4a에서 5분의 24. 5분의 24 아닌 것 같은데 4.8a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됐대요? 1.5배로 늘렸대요. 4.5a 나오는 거네요. 그쵸? 4.5a 나오는 거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55.8입니다. 55.8.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여러분 가로 더하기 세로. 둘레의 길이가 55.8이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이라는 뜻이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둘레의 길이가 55.8이래요. 가로 더하기 세로는 27.9 9다라는 소리네요. 그쵸? 이게 요거 더하기 요거네. 바뀐 후에 얘가 4.8a 더하기 4.5a니까 몇이에요? 9.3a인 거네. 맞습니까? a는 몇이에요 그럼? 3cm입니다. 나오세요? 네. 그러면 바뀌기 전에 가로는 이제 12cm, 세로는 9cm 나올 거고,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108제곱cm입니다. 나오겠네요. 오케이? 1.2만큼 늘렸다라는 건 4 곱하기 1.2가 돼야 돼. 그치? 1과 2, 1.5배로 늘렸다라는 건 2분의 3이 곱해지면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오케이? 자, 주사위와 구슬을 합해서 24개를 사고서 8,280원을 냈습니다. 주사위와 구슬을 합쳐서 24개를 사고 8,280원을 냈습니다. 주사위와 구슬의 개수의 비가 3대 1이래요. 그러면 3대 1이 합쳐서 24가 나오니까 주사위 몇 개라는 소리고 구슬 몇 개라는 소리예요? 바로 계산 나와야지. 그러면은 주사위 몇 개? 주사위가 9개 3대 1로 24를 비례배분해야 돼요. 18개와 6개 나오겠네요. 그쵸? 네. 24 곱하기 4분의 3과 24 곱하기 4분의 1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다리 꼬지 말고. 자, 그러면 개수가 주사위는 18개, 구슬은 6개 나왔어. 가격의 1개당 가격의 비가 1개당 가격의 비와 기가 7대 2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8개고 이거는 개수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7A1, 2A1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쵸? 그럼 주사위를 하나당 7A1 하는 주사위를 18개 사면은 우리는 18 곱하기 7A1 내야 되는 거네. 그치? 또 하나당 2A1 하는 구슬을 6개 사면 여기서는 6 곱하기 2A1 즉 18 곱하기 7하면 몇인가요? 126 126A 더하기 12A 즉 138A가
28,280원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몇인지 구하려면 계산해줘야지. 몇이에요? 60 나오는 거 맞나요? 네. 60 나오겠네요. 주사위 한 개는 얼마예요? 7A니까 주사위는 420. 그렇죠. 420원이고 구슬 하나는 129원입니다. 써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스스로 풀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한결이 할만할 것 같고. 다른 친구들 43번 봅니다. 둘레가 35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5대2로 만들어 이 그림을 넣으려고 보니까 액자의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가 길고 그 다음에 액자의 세로는 그림의 세로보다 13cm가 짧았다라고 합니다. 액자의 둘레와 그림의 둘레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액자가 둘레가 350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도 둘레의 길이가 같대요. 두 그림도 똑같이 350cm입니다. 그쵸? 자 보자. 가로 세로의 길이 비를 5대2로 만들었대요. 그쵸? 그러면 가로는 실제로 몇이고 세로는 실제로 몇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래 이거? 단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읽고 나는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350 곱하기 7분의 5 랑 350 곱하기 7분의 1 근데 아니죠. 둘레가 350이라는 거랑 가로 14분의 5도 좋고 선생님은 애초에 이거를 175로 할게요. 오케이? 둘레라는 건 가로 두 개랑 세로 두 개가 3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는 175다 나누기 2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 175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러면 175는 7로 약분되면은 25니까 125와 역시 25니까 50이 나와요. 내가 뭘 구한 거예요 지금? 이 액자의 가로가 125cm, 액자의 세로가 175cm다 라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대? 가로의 길이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가 길대요. 액자가 175 아이고 왜 이래 미안해요. 액자가 125, 50이잖아 지금. 그런데 아이고 왜 이래요? 그림이 어떻대요? 그림이 둘레는 같은데 그림의 가로는 액자의 가로는 그림보다 13cm가 길다니까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이만큼 해서 몇? 13만큼 짧아야 되는 거네. 그럼 112 맞아요? 112 이게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로로는 13cm만큼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63 나오겠네요. 말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액자의 가로는 그림보다 길다라고 했습니다. 액자가 그림보다 길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림은 액자보다 짧아요. 13만큼 짧아요. 그러니까 125에서 13만큼 줄여서 110이 나와야 돼요. 세로는 액자의 세로는 그림보다 13 짧아요. 그러면 그림은 액자보다 길어야 돼요. 그게 차이가 13이에요. 액자가 50인 거 구해놨으니까 그림이 63이에요. 알고 싶은 것은 그림의 가로 대 세로예요. 그러면 112 대 63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나눠 떨어지는 숫자 있나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3 안 되는데요. 7이 되겠네요. 뭘 파악해야 돼? 여러분 112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63이 7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7하면 나눠 떨어지나요? 나눠 떨어지네요. 몇 대 몇으로? 14 대 9 나오겠네요. 16 대 9 나오겠네요. 16 대 9 나오겠네요. 7하면 6, 7에 오케이. 42 더하기 70 답은 16 대 9입니다.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42번 넘어갑니다. 사과와 배를 모두 30개 사고 28,800원 냈습니다. 사과와 배의 개수의 비가 3대 1이에요.
자, 사과 몇 개 샀다? 30 곱하기 30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 18개. 그러면 배는 여러분 여기서 30 곱하기 5분의 2도 좋은데요. 그래서 10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합쳐서 30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12가 나옵니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례배분이라는 건 요만큼과 나머지예요. 그쵸? 알겠습니까? 자, 한 개의 값의 비는 2대1이래. 사과는 가격이 그럼 이거는 개수인 거고 가격이 2A1이에요. A1이에요 하면 사과는 총 얼마 썼어요? 사과 사는 데는 36A1 낸 거죠. 사과를 위해서. 그리고 배 위에서는 12A1 낸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과 한 개 이 합쳐서 나는 총 48A1을 낸 거고 이게 28800이에요. 1이에요.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나눠 떨어집니까? 몇으로? 600원? 네. 600 네. 맞아? 600. A는 600인 거 사과는 1200원 배는 600원 답이 되겠네요. 사과가 2A 배가 A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보통 배가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사과보다 훨씬 비쌉니다. 배가 너무 비싼. 배가 이렇게 싸면 배를 잔뜩 먹겠죠 선생님? 선생님 과일을 워낙 좋아해서. 저도 좋아해가지고. 자 44번 봅니다. 지난주에 고추 100g, 상추 100g 5대 3이 가격의 비가 5대 3. 이번 주에는 100g당 100원이 각각 올라서 15대 1이 됐어요. 그쵸? 야,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돼요. 고추 대 상추의 생추 아니고요. 상추고요. 상추의 가격의 비가 5대 3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100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15대 11이 되었대요. 자, 지난주에 5원, 3원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요, 그럼? 5A와 3A.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채워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알겠어? 문제 읽으면서 이만큼 표 만들 수 있겠어요, 일단? 그리고 5대 3이라는 게 고추가 5원이고 상추가 3원이 아니니까 5A, 3A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가격 100g당 100g당 100원이 올랐어. 그럼 이번 주에는 얼마야? 지난주에 5A1이었던 고추는 이번 주에는 얼마가 된 거야? 15%. 아니,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5A1이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100원이 올랐대. 그럼 이번 주엔 얼마야? 5A 플러스 그렇죠. 5A보다 100원이 비싼 게 가격이 되는 거죠. 3A보다 100원이 비싼 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대? 이거 대 이거가 언제 갔대? 15대 11이다. 알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 그러면 5A 플러스 100 대 3A 플러스 100이 15대 11이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다나, 내항의 곱을 식으로 불러보세요. 내항의 곱. 3A 더하기 100은 15K 5A 더하기 100은 12. 그러니까 내항의 곱, 내항끼리 곱하라고. 3A 플러스 100 곱하기 15. 외항의 곱은요, 그럼? 5A 더하기 100 곱하기 10. 괄호가 꼭 있어야 돼요. 네. 괄호가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분배를 하면 다연이 분배를 하면 45A 더하기 1500 은 55A 더하기 100 1100 1100.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00은 10A 더하기
1500은 10a 더하기 1100 될 거고 그 다음엔 또 1100씩 또 빼주면 되는 거 알겠나요 이제? 네. 그러면 400은 10a 따라서 a는 40 좋아요. 자 지난주 고추와 상추 100g의 가격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네요. a가 40인 걸 구했으니까 이제 지난주 고추는 얼마? 200원 상추 가격은 120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부분 문제들이 지금 푸는 문제들 여러분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문제들이에요 진짜로. 알겠어요? 1차 방정식 활용.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복습 열심히 하면 돼요. 한 번씩이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어요? 네. 문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45번 잘 보자. 기역의 넓이의 9분의 4가 겹쳐진 부분이고 니은 넓이의 25%는 몇 분의 몇? 4분의 1. 바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러니까 기역 마분지입니다. 이게 기역이고요. 기역의 9분의 4가 얘가 겹쳐진 부분. 그리고 니은의 4분의 1도 겹쳐진 부분. 무슨 말이야 여기서? 겹쳐진 기억 부분. 곱하기 9분의 4는 니은 곱하기 4분의 그치. 1. 둘 다 겹쳐진 부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를 식으로 써주는 거죠. 수연이가 말한 대로 기역 곱하기 9분의 4는 니은 곱하기 4분의 1 나올 겁니다. 자, 정사각형 기역과 니은의 넓이의 합이 75제곱cm. 그러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은 75. 자, 다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고 다나가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고 몇 대 몇이다? 기역은 뭐다? 니은은 뭐다? 해볼까요? 그 전에 분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좋아요. 다나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보고 분수가 마음에 안 든다부터 생각을 해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는 좋아요. 기억 9 곱하기 니은 하고 여기서 잘했고 그러면 기억은 훌륭합니다. 니은은 16K 그쵸? 여기 이거가 연습이 돼야 되는 거네. 알겠지? 9분의 4 곱하기 기역 대 4분의 1 니은을 가지고 몇 대 몇인 걸 알아내는 건 조금 까다롭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먼저 바꾸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원영이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좋아요. 예신이가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 얘가 9K라는 거고 얘가 16K라는 거야. 두 개 더해서 25K가 75 따라서 K는 3. 5가 들어가면 125예요. 그쵸? K는 3. 그러니까 기역이 9K라는 건 기역이 27이라는 거고 니은이 16K라는 건 니은이 48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두 정사각형의 넓이는 각각 몇인지 기역은 27제곱cm, 니은은 48제곱cm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그쵸?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우리 초등 6학년 과정에서 이만큼 하고 넘어가야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무리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할 수 있겠냐고. 읽고 이렇게씩 세워서 수연이가 잘했죠? 얘랑 둘 다 겹쳐진 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뭐라고? 두 개 같다고. 다나 그 다음에 같다고 한 다음에 뭐 하라고? 분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어 준다고. 오케이. 진호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